저 같이 보시면은요 55회 1번 보시면 우리 질적 특성에 두 가지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피드백, 그 다음에 적시성. 그 다음에 질적수성 됐고, 1번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예측 나왔으니까 뭐예요? 목적, 적합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대변의 예수금인데 예수금이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에 성급금, 그 다음에 현금 줬으니까 자산.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대변에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수익. 그 다음에 4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기대여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우리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이었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랑 기타.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 미수금, 영업의 비용.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거 분개하면 단기 대여금 200,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80,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120.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되고 유상취득.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20년 이내.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식별 가능인데 식별 안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분기 문제입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기 보유 목적. 그래서 일단 1번, 3번은 아니에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610만원. 정답 4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매입 시에 단기 매매 증권 빼놓고 합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뭘로 줬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현금 처리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답 3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분계 이렇게 되거든요. 900번대 모여 수수료 비용.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3번,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4번이세요. 그래도 그 두 가지 차이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실무에서는 솔직히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시험에서는 좀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 기말 상품. 우리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래서 이익이 80, 매출액이 500이면 원가는 420.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 원가가 아까 420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50, 그 다음에 매입이 400. 그러면 450에서 얼마 빼면 420 되죠? 30만원 빼면 420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주식 발행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대요. 결론은 분개하란 얘기입니다. 대변에 자본금 500. 근데 12,000원에 발행했으니까 600 받았겠죠. 현금 600. 그래서 요거는 자산 증가, 자본금은 자본 증가.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100. 여기도 자본의 증가.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 항공의 자본이여금이 증가한다. 맞아요. 왜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간 게 1번하고 4번이죠. 그 다음에 니은 자산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글씨하고 그림 나오면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분계를 잘 하시면은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가요. 왜냐면 대부분 그런 문제는 분계 문제더라고요. 풀어보면. 그 다음에 8번.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두 매 발행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하고 공급받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해서 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이때 하는 거예요. 원칙은 공급 시기. 그래서 뭐 물건을 줬네,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네, 그런 게 다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는 다음 달 10일.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전송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구나. 세금계산서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을 때는 발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이거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냐가 중요해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3번 선택자래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면세 그러면 이걸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계산서. 그래서 3번 선택 잘하는데 3번 답 아니에요. 4번이 답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세사업자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우리 수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세는 국내 거래고 수출은 국외 거래요. 그래서 영세는 요거 발행하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근데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한주임. 참고하시고요. 8번처럼 나오면 3번 많이 선택해요. 그러라고 낸 문제기는 해요. 좀 헷갈리게끔 낸 문제 중에 하나인지라.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 요것도 은근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금 판매 옆에다가 일반 판매라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 외상, 할부.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현금을 수취하는 때가 아니고 인도하는 때예요. 그 다음에 3번 옆에다가는 저번처럼 요거 적어주시면 되세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10번 매입세액 계산하래요. 이거 나오면 꼭 요거 찾으세요. 불공. 그래서 접대비, 업무무관,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 전시시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연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상품 운반용 트럭 맞고요. 자본적 지출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아니죠? 그래서 9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 수행평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전산회계 1급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실무수행평가 1번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시험 보실 분들은 요거 꼭 연습하세요. 이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음 관련된 거는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음 관련된 거 잘 내거든요, 시험에.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급어음이죠. 그래서 얘네 여기에서 탭 누르면은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코드에서 F2 CU 제과. 그 다음에 만기일자는 2022년 3월 30일.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어음 번호에서 무조건 F2 누르세요. 그래서 뜨면 뜨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안 뜨면 이거 다 쳐야 돼요. 요거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알고 계세요. 어음 관련된 거 무조건 하나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해주셔야 될 게 요 어음 번호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어음 번호에서 F2 눌러서 나오면 나오는 거 쓰시고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다 쳐야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800. 그 다음에 꼭 요게 안 맞아요. 발행일자는 2021년 12월 30일. 그래서 어음 번호에서 꼭 F2 눌러야 된다. 요거 필히 숙지하세요. 요거 시험 보실 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요 내용.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거기 밑에 써 있죠?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이렇게 나오면은 꼭 F2 눌러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여기로 오시면 되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오셔서 290 맞고 150 맞고 그 다음에 16 맞고 그 다음에 210 150 200 360 230 4100이 아니고 410이죠. 그래서 고치고 324 157 340 13 22 34 47 법인세가 빠졌어요. 그래서 법인세 등 넣어주시고 260. 그래서 다 고쳤을 때 여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이 거기 그 유인물에 있는 마지막 금액이랑 맞으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수행평가 2번 하러 갈게요. 거기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1월 28일 날. 그러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6만원, 현금 6만원. 우리 여기는 다 8이라 그랬어요. 800번대 세금과 공과. 여기 일반 전표 가셔서 1월 28일 날 차변에 세금과 공과 6만원, 대변에 현금 6만원. 어떤 거요? 거래처 안 써도 돼요. 여기는 그 전산회계 때는 우리 채권 채무만 했잖아요. 여기는 채권 채무랑 통장만.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안 해도 되는 거에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냥 다 넣으세요. 그리고 실무 관련돼서 조금 팁을 드리면 실무에서는 그냥 거래처자 넣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내가 힘들면 나중에 편해지거든요. 왜냐면 거래처 다 넣어버리면은요 나중에 뭐 찾을 때 편해요. 근데 거래처 안 넣으면은 날짜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되도록이시면 거래처 싹 다 넣어버리세요.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넣어버리세요. 이거 감점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만원 초과. 그래서 우리 영수증은 3만원까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2월 11일 광고했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5만원.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그래서 2월 11일 가셔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일단 먼저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2월 11일 가셔서 현금인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영수증 수취명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만 몇 번 연습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022년 2월 11일 주 광고 나라. 아, 그 주가 아니구나. 그냥 광고 나라. 그 다음에 최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17 12034111112. 그 다음에 거래금액은 5만원. 그 다음에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F2 광고 선점비 800번 더. 여기는 8만 씁니다. 5도 안 써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3월 11일 그 다음에 자료일은 업무용 승용차인데요. 거기에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 그래서 성급비용 90, 보통예금 90, 신한은행. 그래서 자산 처리하라고 나오면 성급비용이고요. 비용 처리하라고 나오면 보험료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 게 답이죠. 요거는 비용 처리하라고 나올 때. 그래서 3월 11일 가셔서 차변에 성급비용, 대변에 보통예금, 무슨 은행이요? 신한.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어음, 요것도 꼭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분들은 어음 관련된 거는 무조건 두세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 갔냐, 3월 15일 그 다음에 받으러 온 만기돼서 돈 받았죠. 그래서 보통 예금 660 국민, 그 다음에 받으러음 660 지현 유통. 일단 요거를 먼저 일반 전표에다가 넣으세요. 그래서 3월 15일 가셔서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음 지현 660. 그래서 요걸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어음에서 여기 660 클릭하시고
다음에 여기에서 F3.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만기 됐잖아요. 만기 4번.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항상 기억하세요. 일단 F2. F2가 없으면 다 쳐야 돼요. 거기 위에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꼭 엔터로 하세요. 엔터 쳐서 위로 넘어오시면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엔터 치면 이게 다른 칸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른 칸하고 맞나 틀리나 꼭 확인 작업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어음은 연습 꼭 하세요. 저도 이거 시험 볼 때 솔직히 연습한 거는 그 몇 개 틀린 거밖에 연습 안 했어요. 그 저희 시험하고 그 전산회계하고 좀 다른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연습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어차피 회계 시험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재민 세상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3월 21일 외상매입금 55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재민, 대변의 보통예금 550 기업. 요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3월 21일 날 외상매입금 재민 550, 대변의 보통예금 기업은행 550. 그리고 참고로 혹시 주변에서 AT 배운다 그러면 AT 먼저 배우지 말고 세무 배우라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세무 배우고 AT는 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 근데 AT 먼저 배우면 세무 하려면은 저거 뭐냐, 원가회계 공부 따로 해야 돼요. 왜냐면 원가회계 자체가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추후에 주변에서 회계 배운다 그러면은 AT, AT보다는 이제 다른 거 먼저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나 또 팁은 아니고 다른 학원 혹시 주변에서 회계 배운다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아마 다른 데 상담 받으신 분들 계실 건데 기간이 2달이야. 근데 이때 전산회계, 그 다음에 전산세무, 그 다음에 FAT, 그 다음에 TAT 자기네들이 따게 해주겠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원 중에. 이거 가능은 해요. 그 대신 2달 안에 이거 4개 따시려면은요, 여러분들 집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요. 3, 4시간씩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수업을 대충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왜냐면 만약에 수업 끝나는 날이 이거 시험 보는 날이야.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해야지 얘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를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수업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내용의 수업이야.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짧은 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처음 듣는 거면 긴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긴 거 선택하면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듣잖아요. 그러면 기억 속에 좀 더 남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7월 7일 매출 과세의 답인 머핀, 그 다음에 전자는 무조건 부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 대변의 상품 매출 500, 그 다음에 세금 5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계약금 받은 거 있죠? 선수금 5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500. 그래서 요거 먼저 분기에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실무에서도 여기 꼭 부루 잡아야 돼요. 이거 왜 부루 잡아야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7월 7일 매출 과세의 치즈 머핀 1000에 5000, 그 다음에 답인 머핀, 전자는요 분기는 혼합 잡고 차변의 선수금 50,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0.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뭘로 잡았죠? 지금 여 잡았죠. 이거 여 잡으면 여기 안 떠요. 없다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등록하실 때 꼭 여기를 부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라는 게 아직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요건 외우세요. 순서. 그래서 누르고 기다렸다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갔다가 로그인 누르고 그다음에 매출 발행 확인 전송 성공. 그럼 그냥 나오면 돼요. 이런 걸로 시간 오래 잡아먹으면 안 돼요. 단순 반복적인 건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시는 방법은 7월 7일 가시면 여기가 여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회사 가시면 회사에 맞춰서 다시 배우셔야 돼요. 회사들마다 하는 방식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매입의 과세 친절 회계, 전자는 여, 수수료죠? 수수료 비용 60, 그 다음에 세금 6만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줬대요. 66만원 국민회. 그래서 7월 12일 그래서 매입과세 회계 자문 수수료, 그 다음에 60에 6만원 친절,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분계는 혼합 잡고 수수료. 근데 여기 옛날 거라 그 지급 수수료라고 간혹가다 뜰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급 수수료로 나오면 지급 수수료로 하시면 돼요. 혹시 지급 수수료로 나오면.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국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금액 안 썼구나. 이런 66만원. 그 다음에 7월 28일 그리고 분계도 좀 더 쉽기는 해요.
그다음에 7월 28일 카드로 팔았죠. 그래서 매출액 카과 박건우 대변의 상품 매출 20, 그다음에 세금 2만원,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22, 우리 카드.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카과 카드는 우리 카드, 품명은 마카롱, 그 다음에 박건우, 그 다음에 카드일 땐 카드. 그래서 카드일 때는 카드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매입 거래에 거래처 해줄 거 샀죠? 그래서 하자. 8월 12일에 매입에 불공. 그래서 불공이고 그 다음에 이농전자역. 그래서 우리 거래처 주는 게 적대비죠. 그래서 154만원. 그 다음에 현찰로 줬죠. 154만원.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8월 12일날 매출의 매입의 불공. 그리고 얘네는 사유를 먼저 넣으라고 뜹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유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사유가 어디 갔냐? 접대비죠. 그 다음에 품명은 태블릿 한 대에 14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농전자.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현금 잡아도 되고 아니면 혼합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접대비 800번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 9월 20일 매입의 가과.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비품이죠. 150. 그 다음에 세금 15.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 급금 165만원. 그 다음에 카드는 어디 갔냐? 삼성카드. 그래서 9월 20날 매입의 카과. 그 다음에 카드는 삼성, 품명은 공기청정. 그 다음에 거래처는 유진전자. 그 다음에 전자는 필요 없고 카드일 때는 카드로 하세요. 그러면 좀 더 넣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세액 나왔죠. 그래서 8월 16일날
보통예금 158,300원 국민은행. 그 다음에 미수금 158,300원 서대문.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원래는 여기 가서 봐야 돼요.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풀어갖고 안 봐도 대충 뭔지 아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날짜 나오면 그 날짜 가서 보세요. 그래서 158,300원. 네. 네. 그거는 이제 여기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6번 문제가 세 가지예요. 지금 이야기하신 건 부가세 마감 분기. 네. 그래서 요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요렇게 넷 중에 하나의 날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부가세 지금 문제는 부가세 환급 분기예요. 네, 그래서 돌려받는 분기. 그래도 총 세 가지예요. 부가세 마감 분기 하나. 그래서 그 두 번 했었던 건 마감 분기예요. 그 다음에 환급 분기, 그 다음에 부가세 납부 분기.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와요. 무조건. 참고로 요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부가세 환급 분기가 이거고, 부가세 납부 분기는 이렇게 나와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 만약에 금액이 똑같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뭐 대변에 보통예금. 요런 식으로 나와요. 답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급 분기고, 요거는 납부 분기.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 두 개 있었잖아요. 네.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대급금. 그거는 부가세 무슨 분기예요? 마감 분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가세 마감 분기는 무조건 뒤에 31일, 32일 네, 이걸로밖에 못 내요. 네. 하고 이제 그 외의 날짜면은 그렇죠. 그 외의 날짜면 요거 두 개일 확률이 99%. 그래서 원래 기출문제를 한 10개 정도는 풀고 시험장은 가야 돼요. 왜냐면 10개 정도 풀면 대충 유형 파악은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지금 분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분계를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 10개 정도 풀면 그 전산회계 전산대무 때 안 했던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위주로만 시험 보기 전에 정리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시험 보는데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봤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시험 보셔서 대부분 다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까 거 몇 월 며칠이었어요? 8월 16일.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국민 158,300원, 대변에 미수금, 서대문. 그 다음에 결산 1번 수동, 2번 자동, 3번도 자동. 그래서 1번 보시면 현재 차입금인데
만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3,500만 원은 내년에 만기고 1,000만 원은 내후년에 만기니까 1,000만 원은 만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3,500 농협. 그 다음에 1년 넘던 게 1년 이내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도 농협. 일단 요거를 일반 존표 몇 월 며칠에다가 넣으세요. 12월 30일.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농협 3,500.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도 농협 3,500. 그 다음에 2번 하러 갈게요. 2번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기말이 3,500. 그리고 얘네 따려면 지금 따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얘네 지금 요 시험 지금 자격증을 풀고 있는 상태예요. 국가공인이긴 한데 얘네가 자격증을 풀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아직은 전산회계 전산세무에 밀려요. 시험 보는 인원도 적고 그 다음에 인지도도 아직은 떨어져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을 지금은 자격증을 많이 따게끔 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 되면은 더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실 거면 지금 따두시는 게 나중에 딸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손익계산서 먼저 가요. 손익계산서 갔다가 그냥 나와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 아니요. 그 다음에 2023년 2월 23일 2022년 2월 23일 그 다음에 꼭 요거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그래서 요거 전표 추가 누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가서 보면 끝.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이게 저거예요. 뭐냐면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가 회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2개 더 남았죠? 마지막으로 조회 문제. 그래서 조회 문제 보고 쉬었다가 저거 뭐지? 안에 있는 거 찾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할게요. 오늘 수업은. 그 다음에 보시면
회계정보 분석 둘 다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셔서 부채 총계. 그래서 부채가 어디 갔냐? 이거 작년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작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가 198430. 그 다음에 자본 총계가 463350. 그러면 42%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조에 4번 있죠. 유동자산이 568780.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어디였냐? 153430 곱하기 100. 그러면 370% 나와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에 그거 좀 더 찾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